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단지를 급습해서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뭐 좀 만시지탄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 범죄 소굴로 오해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가 이 국가 이미지 실추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범죄 혐의가 있는 곳을 급습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송환된 사람이 총 64명입니다만 혹시 더 가담돼 있는 범죄 혐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국가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치안력이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국제적인 공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캄보디아 당국이 저렇게 급습하고 또 17명을 검거하고 이것이 일회성 보여주기가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더 이상 보이스피싱 또는 이 로맨스 스캠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자리 잡을 수 없다.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잇따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캄보디아를 압박하면 다른 곳으로 범죄 소굴을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죠. 他们都搬走了吗？什么时候搬走的？很多应该很多还在的，可是有一部分我们那个中国城那边有些他就这2天连夜就是这样子骗的，骗个欧美人然后不是欧美人，对，然后不是那个特朗普他们收制裁对的，所以他们那些人觉得说是怎么了，就害怕，然后如果是骗其他国家，他可能就觉得没事。他们就不怕那个韩国或者其他国家的吗？他们只怕美国。那肯定，他中国都不怎么干的，反正他很多跟住酒店啊，就上了，然后等到风声完了之后再。 팀장님, 그러니까 뭐 발번세건하지 않으면 어차피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내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밑으로 숨어 있습니다. 두더지처럼 숨어 있는데 캄보디아 안에 다른 이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접 국가인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아니면 라오스, 미얀마 이런 국가들도 사실은 그 범죄 조직들이 은신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수사단체, 수사기관에서 엄청나게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그쪽으로 피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또 캄보디아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기 때문에 완전 소통하거나 일망타진하기에는 적극적인 수사도 필요하지만은 각 국가들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이 공조 수사가 말은 쉽지만은 공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 같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 아시죠? ICPO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알려주세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폴리스 오르가니제이션. 예. 국제 형사 경찰 기구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인터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터폴 수사를 요청해도 인터폴 수사관이 우리가 파견 나가서 직접 범인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 있는 수사기관이나 경찰청한테 공조를 해서 너희가 잡아달라.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 하는데 그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범인들을 안 잡아주면 아무리 공조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 관할 문제가 있다는 관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청하는 게 코리안 데스크 아닙니까? 예. 한국 경찰관을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파견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파견을 하겠다. 같이 수사할 수 있게 이걸 요청하는데 그거를 해당 당사국에서 잘 들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인데요. 구부장님, 네.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뭐 행방이 묘연하다면서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 국적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이 정재계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카지노나 호텔 이제 이런 부동산 임대업 같이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사업을 늘렸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을 한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검거를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도 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해외로 지금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계엄 이후에 나온 내란의 계엄 우두머리를 잡아야 중요 임무 종사자도 찾고 단순 가담자도 찾아서 일망타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우두머리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그 조직원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범죄 혐의에 가담했는지 그
전모를 밝혀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그 최다음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법적 제재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천즈 회장에 대해서. 그런데 팀장님, 우리는 좀 대응이 너무 늦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련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프린스 홀딩스의 사무실이 부동산 사무실로 위장해서 한국에 와 있었는데 예. 겉으로 보기에는 기업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조직인데 요 사항을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예, 무슨 예. 말이냐면 경찰에서도 정보과 형사가 있고 외사 정보 형사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한 거를 몰랐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는지 몰라도 경찰청에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를 못 했던 것이죠. 예, 이 천즈 회장의 행방도 묘연하고 또 프린스그룹에서 운영하는 그 은행의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뱅크런 조짐도 나타나는 등 굉장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 부장님, 네. 뱅크런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프린스그룹이 지금 이 범죄 단지의 그 수장 또는 이렇게 배후일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싹 트다 보니까 이 프린스 은행에 예금한 예금주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러다가 은행이 파산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러면 내 예금을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 심리가 작동하다 보니까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예금을 찾기 위한 뭐 앞다퉈서 은행으로 달려간다라고 해서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뱅크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프린스 그룹이 지금까지 보면 부동산, 금융, 호텔, 통신 보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룹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프린스 그룹 입장에서라도, 이 천지 회장 입장에서라도 만약 이런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나서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천즈 회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범죄에 활용되는 자금이 정계에도 뻗어 있다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캄보디아 당국이 과연 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들겠죠. 실제로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현지 군경에 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는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디 가나 우리가 다 잡고, 네가 어디 뭐 경찰서라든지 일단 뭐 대사관에 가더라도 경찰들 해봐야 한 달에 뭐 많이 해봐야 얼마 벌지 않지 않습니까? 뭐 400불, 500불 주고 사는 데 가면은 뭐 3,000불, 4,000불씩 줍니다. 누가 신고했냐 이래가 해가지고 우리 또 그때 맞고 또 한 달 동안 수갑 차고 진짜 밥도 개천 먹고, 복구선에서 잡혔던 중국인 3명 가든 하수인입니다. 잠재의집인 아들 돈 주고 뺄 겁니다. 일단 캄보디아 당국이 좀 확실하게 우리 범죄를 뿌리 뽑겠다, 이런 태도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구장부장님, 네. 사실 이 사안을 볼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송환된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개인적인 행동을 탓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들을 그런 범죄 소굴로 몰아낸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볼 것이냐,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잘 따져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기 범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렇게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돈도 빼앗기는 이제 이런 범죄 피해자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런데 한국에서 취업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 가면 한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상식적이지 않은 유혹에 넘어가는 그 사람의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캄보디아 범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그 적극적인 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더군다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30 청년들이 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정부와 이 기업, 이 관계 당국이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이런 고액 고수익 그 알바를 미끼로 해서 출국하는 사람이 없도록 범죄 예방, 만약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이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안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